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고 주식의 세계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게 된 투자 전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큰 사이클로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이 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일어날 미래를 알고 있더라도 선행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지 않고 그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주가는 점점 우상향으로 간다는 점. 이 세 가지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2월 20일쯤에 주식을 시작을 해서 3월 초에 코로나 악화로 인한 주식의 대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투자금의 한 30% 정도가 며칠 만에 그냥 순삭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시점에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투자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보다 의외로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량주 위주로 샀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평균치로 회귀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3월 초 폭락 이후 그냥 존버하고 있다가 8월쯤에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점입니다. 제가 투자한 자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약간 이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들 이제 주식은 이제 심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와 관련된 몇 권의 책들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부분은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과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이익 또는 손실을 입을까? 대부분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주식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서 바이오가 올라간대? 그럼 바이오주 사야지. 혹은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라간다는데? 야, 그럼 전기차 관련주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내가 산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빨리 팔자. 혹은 아니야, 하루만 좀 더 버텨볼까? 차트상으로 왠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 예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에 이젠 뺄 수 없다, 이젠 그냥 가지고 있자 하고 이제 방치해두는 그런 투자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거의 그냥 도박인 거죠. 흔히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만 가득한 기업이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온통 악재만 가득한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과도한 욕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교육, 상권, 교통, 집값 상승률, 발전 계획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데,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쉽게 삽니다. 약간 내 친구가 이 주식을 사서, 혹은 주변의 권유, 혹은 뉴스 기사 한 줄, 혹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즉, 돈을 벌려는 우리의 커다란 욕망과는 반대로 비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특정 회사의 주가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비이성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그 이유는 공부하는 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귀찮다기보다는 어렵고 복잡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 손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를 기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피함과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단편적인 정보에 집착해서 이상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기 위한 그 해당 산업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딱 한마디, 그 회사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보를 듣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그 기업에 대한 좋은 글이 있다.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될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사게 되는 그런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흔히 어른들은 주식을 하면 망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인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비이성적인 투자가 한몫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익을 얻는 투자보다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카더라에 의해서 파생되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본인이 직접 이 정보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알아보고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지만 한 가지 우리한테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피 현상은 진입장벽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면 쪽박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한 투자자를 만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우기도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죠. 대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성공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다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뭔가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이미 본인이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그 유튜브에서 본인의 투자 전략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강의도 그냥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거기서 어떤 거를 추려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위해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흔히 돈을 벌 때도 불안하고 돈을 잃을 때도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는 조금의 악재 같은 것들만 발생을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고팔고를 반복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분의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확신이 늘어나겠죠. 저는 주식에 관련된 책을 이제 처음 읽어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른 주식 책들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거는 나한테는 좀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실제로 본인의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자의 지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성향의 투자자와 거의 흡사한 투자자더라고요. 어떤 투자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거의 20% 내외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 20년 정도 만에 투자금의 6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는데 이 수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익에 대해서 저자가 한 표현이 저는 신기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괄목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꽤 잘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투자금의 60배를 얻었는데 괄목할 만한 수익률이 아니다? 투자의 고수의 세계들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괄목할 만한 수익률이 되는 걸까요? 주식 고수들의 세계는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주가에 변동이 없는 곳에 그냥 자산을 몰빵해놨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움이 늘어나면 그때 조금씩 투자를 실시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약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기업의 성장 기회가 활성화된 지금이 약간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해보고 주식이 어떤 건가 판단해보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식 전문가들은 약간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이 몰려든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 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 책들은 몇 권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